핫한 IT 이슈 살펴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디지털 플랫폼을 들자면 메타버스를 꼽을 수 있겠죠. 해외에서는 페이스북,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도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카카오에서만 메타버스 소식이 들리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그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카카오표 메타버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매경닷컴의 김용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가 드디어 메타버스에 진출했다는 소식 네네. 들고 오셨네요. 그런데 독자 진출이 아니라 다른 회사와 함께 진출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네, 그동안 메타버스 트렌드에서 소외되었던 카카오가 드디어 이제 메타버스에 진출을 한 거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대상도 좀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제 넷마블의 손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넷마블과 손을 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넷마블의 게임 개발 자회사인 넷마블 FNC의 이 FNC의 또 자회사인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카카오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규모가 꽤 상당한데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가 신주 8만 주를 발행을 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 8만 주를 120억 원에 인수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메타버스에 진출하기 위해서 카카오 엔터가 12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120억 원이면은 꽤 큰 규모인데 네네.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만드는 메타버스 무엇인가요? 네, 양사가 함께 개발할 메타버스는 이제 현재로서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는 기술은 이 메타휴먼 기술입니다. 이 아바타보다 좀 더 정교한 사이버 휴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인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콘텐트 IP를 가지고 있죠. 사실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는 8월 달에 설립 당시부터 메타휴먼을 전면에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결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이버 아이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메타휴먼에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결합되는 형태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이버 아이돌의 외형을 넷마블 FNC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아이돌이 부를 노래를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맡는 형태의 분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 구조, 사이버 아이돌이라고 해주셨는데 왠지 눈에 익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팀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넥스트 레벨 부르는 그 에스파도 맞습니다. 사이버 아이돌이죠. 예,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건데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아이돌의 대표적인 존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SM 엔터테인먼트 에스파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에스파 같은 경우는 총 8인조 중 절반이 이제 4명은 이제 실제 사람 멤버가 되어 있고 나머지 4명은 이제 가상인간으로 구성된 팀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한라이프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해볼 수 있었던 이 로지도 이제 메타휴먼, 즉 가상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더스의 스튜디오 X에서 탄생을 시켜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보면요, 일본이나 다른 북미 등에서는 인기 유튜버 그리고 인플루언서에까지도 이런 가상인간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요즘 가상인간, 뭐 AI 앵커도 나오고 좀 저는 무섭더라고요. 경쟁자가 너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에서 맞습니다. 어떤 노력하고 있을까요? 네, 현재 카카오와 넷마블이 이제 선보일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메이브라고 하는 명칭의 4인조 가상 걸그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 방금 말씀드린 이 에스파와 상당히 겹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에스파도 이제 걸그룹이고 이제 만든 이 메이브라는 명칭의 팀도 이제 걸그룹이 될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이 차별화를 위해서 전략적 투자자로 합류를 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큰 몫을 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음원과 같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강점이 돼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합병한 멜론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1위 음원 플랫폼이죠. 여기에다가 카카오 웹툰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 사실 가장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역량은 방금 말씀드린 에스파를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메타 휴먼을 매개로 한 메타버스가 카카오에서는 전사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잘 살펴봐야 좀 될 것 같아요. 이 메타 휴먼을 매개로 한 메타버스는 그동안 우리가 말했던 플랫폼보다는 서비스에 좀 더 가깝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메타버스인 제페토보다도 오히려 더 서비스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 걸그룹의 음원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감상하는 데 멈출 뿐 그 안에서 새로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이 네.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다른 카카오 계열사들도 이 메타버스 내에 들어와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듭니다. 즉 플랫폼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당분간은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네, 국내에선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렇다면 해외 유명 이제 메타버스인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등이 있는데 이 해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표 메타버스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비스 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이제 부가가치의 창출이 오로지 해당 기업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가 이 소비자들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도 있고 생산자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그래서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는 게 이 플랫폼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국내 메타버스가 이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가 서비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해외 플랫폼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 보면은 다소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좀 어려운 점이고요.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이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 손꼽히는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가 드디어 메타버스에 진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플랫폼보다는 아직은 좀 서비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의 강점인 플랫폼 역량을 10분 발휘할 다음 메타버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다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